이미 너무 많은 피지컬 AI가 보여주는 것만 해도 앨런 머스크님이 나와서 5만 가지를 다 보여주고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5만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이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기술 트렌드니까 우리도 해야지. 예산 태워. 정말 이런 거면 정말 진짜 네,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팩트체크 로봇루머 MC 임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죠. 바로 피지컬 AI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피지컬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람처럼 걷고 일하고 또 소통하는 이른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자, 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 산업이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상용화될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로봇 기술 전문가 강형석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로봇업계 종사자 민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럼 바로 영상부터 시청하실까요? 그래서 산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움직이는 AI, 이른바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화되며 미래 산업 패권을 둘러싼 전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중국산 로봇이네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던 생성형 AI가 이제는 로봇과 결합해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트리죠 지금. 네, 맞아요. 바로 피지컬 AI, 산업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이끌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피지컬 AI 시장 규모는 도슨트라고 써 있었어요. 네.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와. 연평균 16.4%씩 성장하며 5년 남았네요. 230조 원. 넘어설 전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피지컬 AI의 부가가치는 50조 달러, 7경원. 7경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대규모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의 기금으로 피지컬 AI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봇이구나 저거. 한국도 제조 강국의 저런 강점을 너무 살려 징그러워. 현장 자동화와 생활 돌봄 로봇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개발 비용과 연산 자원은 막대하고 현장 적용에도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일자리 변화와 윤리 문제까지 숙제로 꼽힙니다. 인간이 접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피지컬 AI는 거의 쓰나미 수준이 될 거다. 클라우드 AI는 우리가 추격하는 입장이지만 피지컬 AI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 피지컬 AI를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인프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생성형 AI 경쟁의 다음 격전지로 피지컬 AI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 생성형 AI에서는 늦었지만 피지컬 AI는 한국이 인공지능 주요 3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지컬 AI의 정의부터 일단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모 증권회사에 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주제가 요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사실 피지컬 AI라고 안 했었어요. 엔비디아에서 원래 피직스 AI 혹은 이제 AI 피직스란 말을 먼저 썼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래픽 카드가 잘 쓰여요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이런 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피지컬 AI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글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AI,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을 써서 기계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예, 그냥 이 자율기계라고 거기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를 AI로 얘를 제어할 거. 옛날에는 이게 로봇이 AI로 제어되지 않았었어요. 네. 예, 다 이제 산술적인 방정식을 실시간으로 풀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AI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이상 챗 GPT처럼 컴퓨터에서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3차원 공간에서 물리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가 피지컬 AI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했을 때 로봇과 생성형 AI가 접목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생성형 AI라고 꼭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로봇과 AI,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딥러닝, 그냥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거 하죠. 이렇게 딥러닝을 요새 AI라고 부르니까 AI랑 로보틱스의 기계적인 로보틱스 부분이 접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정부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딱 발표를 했잖아요. 왜 이걸 국가 산업 전략으로 채택을 했을지 좀 그 의도와 배경이 궁금하긴 한데요. 아까 근데 그 마음 AI 대표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클라우드 AI에서는 뒤처졌지만 우리가 피지컬 AI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제가 그 로봇 업계에서 물론 피지컬 AI가 로보틱스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건 연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로봇 업계에서 한 이제 좀 있으면 17년 차거든요. 17년 차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창업을 했던 건 아니고 모 회사에 한 5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분이 좀 빨리 너무 선구자셨는데 그 대표분께서 하드웨어는 어차피 우리가 일본도 못 이기고 중국도 못 이기잖아. 그럼 소프트웨어 해야지 하면서 하드웨어를 엄청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너무 빨리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시작하셨던 분인데 그럼 소프트웨어는 미국 이길 겁니까? 라고 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방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 있는 게 왜냐면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피지컬 AI가 보여주는 것만 해도 앨런 머스크님이 나와서 5만 가지를 다 보여주고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5만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이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정말 이 의도라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진짜 국민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하는 게 맞죠. 뭐 기업의 생존이라든지 이거보다 국가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물론 볼 수도 뭐 없지는 않은 거니까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기술 트렌드니까 우리도 해야지 예산 태워 정말 이런 거면 정말 진짜 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에도 뭐 메타버스 뭐 비슷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길 바란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테마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미국이랑 중국을 이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쟁하기보다는 뭐 저희만의 뭔가 응용 기술 쪽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피지컬 AI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피지컬 AI를 응용한 서비스 산업을 살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투자하는 거는 서비스보다 원천 기술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원천 쪽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나은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뭐 5조 원어치를 사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래픽 카드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죠 지금. 못 만들죠. 사실상 엔비디아에 돈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일단 그거 엔비디아가 일단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일단 경쟁력에서 일단 안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뭐 LLM 같은 뭐 AI 모델, 쪽 그쪽도 뭐 GPT, 뭐 제미나이 다 이제 미국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습을 그러니까 AI를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물론 인프라 투자도 있기는 하지만 모델 개발을 하겠습니다가 가장 이렇게 맞는가 쉽게 챗 GPT 한국판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럼 미국을 이겨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도 못하고 중국보다도 못하지만 세계 3 정도는 뭐 3위 정도는 하려고 국가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뭐 다른 뭐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쪽도 이런 걸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하죠.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의존만 너무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중에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잠가. 그럼 이제 산업이 그냥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정말 찬성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산업을 이걸로 리딩하겠습니다. 이끌겠다는 전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근데 지금 뉴스에서 어쨌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일단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쪽 산업을 주도하고 직접 설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이런 정책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학계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학계에서는 좀 이런 정책과 현실 시장 사이에 좀 온도차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학계에서는 이런 거 정부에서 발표하면 환호해요. 그래요? 예, 연구비 많이 나오겠네. 이러기 진짜 막 지금 이거 하시는 박사님들 지금 내년에 예산 막 올린다고 해서 지금 웃음꽃이 막 피셨을 텐데 좋아합니다 학계에서는. 네, 뭐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얘가 상용화 될지 말지가 과연 중요할까? 그 사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상업화하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가장 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연구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고 네. 또 그 이 기술을 빌밀 삼아서 돈을 좀 이렇게 끌어오시는 분들, 뭐 사업이라는 걸로 포장해서 국가한테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좋고 중요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사실 피지컬 AI 하면 저는 이제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 안드로이드 네. 로봇이 네네. 생각이 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 어떤가요? 어디까지 왔나? 후진국은 아니라고 그쵸. 봐요. 예. 아. 후진국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바닥이 넘버 2가 의미가 있는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하죠. 아니 한국 사람들 더운 진짜 1등만 더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등에 목매이는 사람들인데 네. 이 정도까지 국가에서 드라이빙 할 거면은 1등을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을 제끼겠습니다. 중국을 제끼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은 테마일 수 있으니까. 그럼 1등을 하려면은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해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1등을 못 합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자본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제가 가장 큰 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1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그래픽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잠그면 어떡할 건데 도대체 이거를. 물론 개발을 해요. 네. 진짜 이거에서 국산화 시킨다고 반도체 개발하시는 제가 아시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개발했다 쳐요. 양산도 했다고 쳐요. 이게 무서운 게 그 소프트웨어 락 의존도라는 게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게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에 의존이 돼 있는데 그거까지 만들려고 하면 기술 격차를 도대체 몇 년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분들 연구하시는 게 반도체 만들어서 이제 그 러닝이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반도체 국산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들어야 되고 되게 할 일들이 많고 바쁘신 분인데 네. 자 미국 이길 수 있냐라고 되게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된다고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얘기할까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피지컬 AI랑 네. 디지털 트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 트윈이랑 직접적 관계는 없고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장했던 게 이게 피지컬 AI랑 AI 피직스 용어 두 개가 되게 비슷해서 네.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거고요. AI 피직스라는 거는 네. AI를 이용을 해서 물리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 가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옛날에 할 수 없었던 물리 시뮬레이션을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시켜서 할 수 있고 그 물리 시뮬레이션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학습을 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내가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어당기고 다 해봐서 학습을 한 다음에 물리 세계로 와. 이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물리 세계로 올 때 그 자기가 이제 그 가상에서 썼던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제어 방식, 뭐 통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물리 세계로 오면은 분명히 또 제약이 많이 생기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달라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줄게. 특히 영상 정보는 정말 실물이랑 정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그 엄청난 그래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사 수준의 렌더링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물리 기반으로 거의 실사처럼 나오게끔 하는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지금 있는 수준이 거의 실사에 가까이 영상 정보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수준이 이제 소타 수준인데 여기서 더 발전시키면은 진짜 실제로 렌더링 해주는 건 이미 나왔잖아요. 그 뭐죠 코스모스라는 이제 그런 모델이 최근에 나온 건 나왔으니까. 뭐죠 그럼?
최근에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AI 피직스 엔진을 아마 시뮬레이터에 적용을 하는 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 연구 결과 보면은 1000배 나와요. 1000배 빨라진다고. 물론 특정 영역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엔진에서 한 10배만 빨라져도 거의 실시간 연산인데 1000배 빨라진다는, 물론 CFD라고 이제 그 유체역학 쪽이기는 한데 1000배 빨라진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많이 빨리 사놓는 게 좋은 건가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국가 예산을 저한테 뭐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뭐 근데 사실 그걸 꼭 안 사더라도, 그러니까 모종의 수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이게 전쟁이니까 야 우리가 지금 미국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 돌리려면 아마존 서버를 써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안 주면은 나라 문 닫을 거야. 그니까 사야 돼. 이건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돼요. 그거는 뭐 사실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국가의 존속이 더 먼저라고 사실 국가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 의사결정이 내리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럼 미국이랑 뭐 손절을 해야 되나? 한국이? 근데 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또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3,500불 뭐 억불 내놔 이래버리면은 우리끼 있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는 기술을 못 막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페이크 영상, 이제 AI 영상을 더 이상 검열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유튜브에 계속 올려. 뭐 진짜 누군가는 하루에 페이크 영상을 1000개씩 만들어서 대량으로 덤핑을 하는데 그게 기술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구분을 못 한다. 근데 개개인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돈으로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AI 기술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AI인지를 판별해 주는 기술이 나와요. 또 그게 또 다시 AI로 판별된 기술인지를 또 판별하는 기술이 나오는, 계속 이렇게 사람이 구분을 못 하는데 될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솔직히 이제 구분 지금 물론 조금 티나는 게 있는데 저는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조차도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자, 좀 있으면 그거 3D로 나올 겁니다. 이제 3D로 나오고 홀로그램으로 나오고 VR로 나올 건데. 그쵸, VR. 예, 과연 뭘 할 수 있지? 구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혼자 독점하는 기술이 아니라 걔는 아직까지 걔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정말 페이크 영상 만드는 거는 지금 일반인, 옛날에 우리가 홈페이지도 못 만들어서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직업은 다 없어졌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AI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물론 전문가는 있긴 한데 접근성이 진짜 뭐 10배, 20배, 50배 이상 좋아졌죠. 접근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나 집에서 뭐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핵무기 만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박이다. 뭐 예전에 뭐 저희 대학교 시절 때만 해도 DSLR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사진 카메라. 기자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사진 작가분들이 장비빨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한 거면은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많은 연구 비용으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맞아요. 장점인데 그 연구 비용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100만 명이다. 뭐 극단적으로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한테 100만 원씩 줄 거냐, 한 명한테 몰빵을 해줄 거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몰빵을 해주면은 나머지 9,999명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태계가 강이 흐르는데 이 안에서 생태계가 있어서 물고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은 녹조 낀다고요.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명한테 몰빵 해주는 거랑 여러 명한테 기회를 줘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이게 맞죠. 근데 이렇게 줄 거면은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시장을 그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생태계 안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나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주도라는 말 자체는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이제 기술 산업이기도 하고
시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좀 있어. 전시냐,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피지컬 AI 시장에서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먼저 관건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천은 포기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원천을 포기하는 것. 네. 예, 산업기술 쪽에서 우리나라 노벨상 안 나오는 나라예요. 안 돼요, 솔직히. 최근에 또 뭐 예. 일본에서 받았다고 뭐 뉴스 그쵸. 나오더라고요. 또 그거는 정말 유전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안타깝게도 네. 사회 분위기 자체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기업도 10년 안에 성공 못하면 다 폐업시켜. 지원하지 마. 이런 문화기 때문에 나오기가 그러면은 이걸 똑딱똑딱 만들어야 돼. 지금 돈 써가지고 원천 기술 돈 쓰면 돼. 그럼 딴 애들도 다 하겠지. 돈이 없을까 과연 다른 나라들이? 아닐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냥 아예 안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걸로 서비스하는 산업을 살려서 한국산 AI 서비스가 세계 최고. 차라리 이렇게 가라는 네네. 거예요. 근데 한국산 AI 모델이 미국보다 기술력이 좋아. 이거 만들기 위해 돈을 써.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가공품을 좀 디벨롭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그 기술들 좋은 기술들 원천이 아닌 거. 애프터죠. 애프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K 패치화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콘텐츠랑 비슷해요. 네.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술이 있지만 걔를 뭐 이게 믹싱하든지 걔를 뭐 어떻게 합성하든지 하는 구현하고, 기술이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에 이제 원천 재료 네네. 그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못 한다는 거지. 못하죠, 잘. 그러니까 예, 화장품은 과학적이니까. 잘 만들지 않겠냐. 그런 그런 잘 만들잖아요. 잘 맞아. 만들죠. 이제 패키징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잘하는 건 포장과 서비스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자금도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봐주세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나라에서 보통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원천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가 예산은 누가 가져갈지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그들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이지 그 이해관계 속에서 원천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원천으로 많이 갈 거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가겠죠, 그쪽. 너무 좀 암울한데요, 좀. 너무 암울한데? 팩트 체크라며요, 팩트 체크. 나 위험한가? 아니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쓰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상용화가 되려면 그만큼 많이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역시 노동력 대치. 노동력 단순 대치. 반복 노동인데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은 일단 싹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네. 민성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 피지컬 AI랑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도메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AI를 로봇에 안 적용시키고 컴퓨터에서만 돌리면은 챗GPT가 되는 거고 얘를 로봇에 적용시키면 피지컬 AI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또 로봇은 또 다른 분야인 거고요. 그렇죠. 로보틱스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계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피지컬 AI는 AI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로보틱스가 더 중요할까요? 피지컬 AI는 로보틱스랑 상관이 없는 애죠. 없는 AI 영역인 거예요. 사실상 완전 순수 소프트웨어 영역인 거고 그 소프트웨어의 적용 대상이 하드웨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로보틱스 회사들이 로봇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로봇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 피지컬 AI 산업이 정말 정책을 넘어서 실용화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두 분. 전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먼저. 저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좀 기회를 조금 공정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누가 평가하는지부터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 젊은 개발자들 앞으로 이제 저희보다 이제 아래 세대 개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희망을 얻고 좀 개발을 더 열심히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감해요. 뭐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상 저는 안 돼 왔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돼 왔던 이유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판단할 수 없다면 저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의자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피지컬 AI 산업은 아직 완성된 미래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로봇이 단순히 인간을 대체한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런 현실을 같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강영석 박사님 그리고 민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팩트체크 로봇루머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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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